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맨 1장을 펴보세요. 14 보면은 14쪽 처음에 자, 보험의 총치의 나왔죠? 나와서 결정임금 보험은 공보험과 삽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보험은 회사를 규율하는 것, 삽보험은 모집인 같은 사람들을 규율하는 법이라 그랬죠. 쭉 넘기세요. 그래서 보험업의 허가부터 이제 실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허가는 어떻게 해야 한다? 종목별? 그렇죠. 보험 설립 허가가 아니고 종목별 허가다. 넘기시고요. 자, 보험업 원래 이제 위탁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그만 것들 설립하고 허가 받지 말고 조그만 것들은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위탁할 수 있는 게 손해사정 업무 있고 계약 심사 조그만 거 있는데 보험 계리 업무는 안 된다. 쭉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대주주가 되는 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 왜 사전 승인을 받을까요? 그래야지 그 이후에 뭐 모집하는 거 금액. 예, 뭔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주총회 하기 전에 이만큼 샀다가 주주총회 끝나면은 쫙 팔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건전한 경영이에요. 그렇죠. 어우, 좋았어. 뭐라 예, 어우, 좋았어. 자, 상호. 이제 39쪽 보면 상호 있죠. 상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붙여야 된다. 무엇을 하냐, 무엇을 경영하냐 따라서 상호를 붙여야 되는데 외국 보험회사는 안 붙여도 된다. 그래서 나이나 생명, 아니 나이나가 아니라 ARG 생명 맞나? 무슨 예를 들어 삼성화재 주식회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거 안 붙여도 된다. 외국 사람들은. 쭉 넘기세요. 그리고 그거죠. 보험업 경영할 때 질병을 사망의 원인으로 할 때 그 세 가지 80세 쭉 있죠. 세 가지 가끔 나와요. 원래 이게 계약법에서 나왔다, 업법에 나왔다, 또 계약법에 나오고 그래요. 쭉 하고 금융업의 경영 업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금과 출금, 예출금이 안 된다. 예출금이 안 된다. 대출은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죠.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국내 사무소 있죠. 국내 사무소와 국내 지점이 있어요. 국내 지점은 보험업을 하는 데고 국내 사무소는 간 보는 데다. 이 나라가 보험업을 해도 되나 안 돼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간 보는 게 사무소다. 시장 조사만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6개월 안에 청문하는 게 있어요. 청문하는 게 뭐냐면 뭐 대리점이건 설계사건 청문을 해서 얘를 박탈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사무소는 바로 잘라요. 청문 없이. 넘기세요. 이제 보험회사 나오죠. 보험회사. 저희는 보험회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주식회사하고 상호회사하고 외국인 보험회사 세 가지뿐이 없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맨날 나오는 거 2주 안에 대차 대조표. 뭔지 알죠? 그래서 한 달을 내릴 수 없고 10분의 1 반대하면 안 된다. 결론은 시험 문제 뭐 나온다고 그랬죠? 자, 내가 어떤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안건이 의결이 딱 됐어. 자, 이 A 안건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 매주 1, 2, 3 요 주에 수업을 하자. 딱 했는데 10명 중에 아니야 100명 중에 5명이 반기를 들었어. 싫다. 1, 2, 4 하자. 이렇게 싫다고 반기를 의의를 신청했어. 근데 이게 표결되잖아요. 이게 표결되잖아요. 그래도 요거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요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있다예요. 있다. 예, 반기를 든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험 문제 그거예요. 자, 저기 56쪽 보면은 이제 상호회사 나오잖아요. 자, 보험업법상 조직 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상호회사라는 놈이 있는데 이거는 계약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법에는 없다. 우리 계약법에는 없다. 업법상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는 없다. 일본은 있다. 그렇죠. 맥라이프
맥라이프 알아? 맥라이프. 그런 예. 넘기시고 상호회사. 그래서 상호회사 사원 계약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주식을 얼마큼 갖고 있냐 그걸로 하는 거고 상호회사는 한 명이 하나씩. 왜냐? 계약자가 사원이 되니까. 자, 이제 우선 취득권 이제 나왔죠. 이렇게 짧은 걸 2시간 동안 떠든 거예요, 제가. 잠깐만, 이거 잘 되나? 하면 되지. 우선 취득권, 우선 변제권은 뭐냐? 실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누가 먼저 가져가냐? 그걸 우선 취득권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취득권이란 계약자, 보험금을 취급할 자는 특별한 법규가 없는 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 책임, 준비금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회사의 파산 등에 있어서 계약자들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거 외울 게 아니고 상식적인 거예요. 자, 이게 파산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누가 그렇죠. 국가가 먼저 가. 국가가 해준 게 없지만 항상 국가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항상 1순위. 국가에서 하고 안 되면 채권자.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주주가 가져가거든요. 자, 여기서 상호회사 같이 하면 돼요. 주주가 1번 국가, 남는 거 채권자, 주주. 근데 이제 채권자도 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있고 2순위.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누구다? 계약자. 했어요, 이거? 네. 이거 했어? 아니 그냥 간만 보고 아, 그쵸. 이상하네. 계약자, 일반 계약자. 두 번째가 일반 계약자. 일반 채권자죠. 일반 채권자. 자, 이건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그쵸. 일반적으로 국가, 채권자, 주주인데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주주가 되는 거죠. 계약자가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계약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주주 자리. 그러면 상호에서는 국가, 일반 채권자, 계약자. 이해돼요? 외울 거 아니죠? 원래는 국가, 채권자, 주주였는데 이건 주식회사. 근데 상호회사는 채권자가 누구다? 계약자잖아요. 계약자.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에서는 국가, 일반 채권자, 계약자.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호회사에서 우선순위는 누구냐? 그래서 계약자는 어디에 들어가냐? 순서로 올바른 것은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잖아요. 채권자 중에 계약자하고 일반 채권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여기로 간 것뿐이에요. 자, 우선 변제권은 똑같은 얘기죠.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취득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예탁한 자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1순위가 계약자, 2순위가 일반 채권자니까 채권자부터 우선순위.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 보면 또 헷갈려. 자, 상호회사 나오죠. 상호회사. 자, 저희 나라에서 상호회사는 없고 위에 상법에 없다. 그거 적어주세요. 상법에 없다. 상법에 없다. 상호회사는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계약자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뭐라 그래, 같이 모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공제처럼 그렇게 공제는 누가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만든 거잖아요. 택시에서 운수회사에서 지들이 만든 게 공제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이 계약자들이 지들이 만든 걸 상호회사라고 그러는데 저희 나라는 없고. 그래서 상호회사는 주식회사하고 좀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1번 62쪽 상호회사의 개념 딱 보면 상호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사단법인이다. 다 필요 없고 계약법에는 없다. 이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단체를 구성으로 하여 구성원 상호 간의 보험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원들이 공탁한 담보자금 통하여 기금을 마련한다. 회사를 통한 운영 이익은 단체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비영리다. 비영리 동그라미. 결론은 개념과 특징은 비영리다.
자, 상호회사의 성질은 상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법의 보험계획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요것도 준용한다. 준용한다. 어디서 들었죠? 준용한다. 공제. 준용한다. 준용한다. 정의는 상호회사는 보험업을 경영하는 목적으로 이 법에 설립한 회사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제 느낌 왔죠? 네.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 설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설립은 그 1번의 명칭 중에 상호회사라는 글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죠? 하여야 한다. must, have to, must, 꼭. 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주식회사도 자기 영업하는, 그죠? 영리하는 목적을 딱 했죠. 화재, 회사, 이런 걸 딱딱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B 손보는 왜 DB 손보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삼성화재는 화재 쪽에 시작해서 삼성화재고, 현대해상은 해상보험에 시작해서 해상보험이고, DB나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없으니까 그냥 손해보험. 손해보험. 2번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 또 금전 이외의 자산 납입하지 못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만. 외에는 글자 포함. 2번은 금전 이외의 자산.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은 금전 이외의 현물 출자도 가능하지만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납입만 가능하다. 기금은 곧 보험금 지급을 위한 부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유는 필요 없고 그냥 이외의 자산, 금전 이외의 자산은 납입하지 못한다. 상호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원으로서 설립한다. 설립할 때는 100명이에요. 설립할 때. 그러나 있죠. 설립 이후의 사원이 100명 미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시험 문제. 상관없다. 설립할 때 100명. 이유는 상관없다. 그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 청약서 두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액을 적고. 그렇구나. 자, 5번. 보험회사 설립 전에 입사 청약에 대하여 민법 107조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내 뜻이 아니에요. 왜냐,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적은 거야, 내가. 그걸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인데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회사가 청약 당시에 입사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진위가 아님을 알았다고 하여도 청약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시험 문제 이게. 무효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본심이 아닌데 얘가 알았어, 보험회사가. 그래도 무효로 할 수 없다. 낙장불입. 뭐라면 그래서 5번이에요, 5번.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거. 이게 객관식 문제로 항상 나와요. 금전 이해로 할 수 있다. 거꾸로 사원 설립한 후 100명이 넘으면 무효가 된다. 해산해야 된다. 3번 청약을 알았으면 청약은 무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거꾸로 무효로 할 수 없다요. 5번 상호회사는 발기는 상호회사의 기급이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창립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냥 그렇구나, 빨리 해야 된다. 창립 총회는 가반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한다. 4분의 3, 2분의 1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그냥 4분의 3이라고 보면 돼요. 중요한 건. 사원 총회, 주주 총회에서 중요한 거 의결할 때는 4분의 3이다. 뒤에서 하자고 그랬죠. 요거는. 상호회사의 설립 등기는 창립 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 맨날 2주죠. 이사와 감사의 공동 신청으로 해야 한다. 이사, 감사 공동 신청. 그거. 이사와 감사, 이사만으로 아니면 감사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주 안에 이사 및 감사. 그렇죠? 이해됐죠? 이사 및 감사. 자, 설립 등기는 다음 각호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 각호 사항은 이사의 감사의 이름 및 주소, 대표이사의 이름, 여러 명의 대표 공동으로 해서는 건데 그 기준. 자, 이사의 책임, 배상 책임은 어떡하냐? 이사의 배상 책임은 어떡하냐? 자, 상호회사의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에 상호회사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 주주총회는 주식회사, 그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죠. 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사원총회에서 허락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누구를? 이사를
사원총회에서 하면은 해주겠다. 이해되시죠? 그게 뭔 짓이냐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하는데 용서를 해주겠냐. 1번 위법한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두 번째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그 밖에 부당거래를 하는 행위. 이거는 사원총회에서 괜찮아 용서해줄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해되죠? 시험 문제 이게 계속 이거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 네. 이거 안 나오면 이거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되시죠? 넘기세요. 자,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뭐냐? 사원의 권리와 의무. 옆에만 써요. 그냥 간접 책임과 유한 책임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간접 의무. 네, 간접 책임과 유한 책임. 딱 나와야 돼. 고지 의무. 딱 나와야 돼. 고지 의무. 고지 의무 들어봤죠? 간접, 유한. 그렇죠? 어떤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계약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상호회사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간접 책임.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로 한도로 한다. 어디 한도에? 보험료 한도. 이해되죠? 그래서 유한, 간접 유한. 간접 유한. 그냥 상식적으로 봐요. 그냥 내가 보험 하나 들었는데 이만큼 책임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요것만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요것만. 이해되죠? 요것만. 그래서 유한이다. 간접이다. 상호회사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상계로서 회사에 대응하지 못한다. 자, 내가 받을 게 있어. 근데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나 받을 거 있으니까 까자. 퉁치자.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하겠죠? 자, 생명보험 및 재산보험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을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자, 손해보험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 사원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수인의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왜냐? 시험 문제 이거 두 문제. 많이 나온 두 문제. 얼마큼 해?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이잖아. 지금. 여기서 나와야 한 문제, 두 문제예요.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아까 나온 거에서 거의 90% 나오고 요거는 그냥 그렇게 있다. 자, 상호회사 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아니 보험 관계의 소멸을 사유로 퇴사한다. 자, 여기서 나오죠. 상호회사 사원의 사망은 퇴사 원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상속받으면 되니까. 네? 어려워요? 아니요. 네. 자, 시험 문제에서 자, 사원이 사망하면 퇴사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다. 왜냐? 상속받으면 되니까. 그것만 줄 치시면 돼요. 나머지 1번부터 4번은 그렇구나. 유한 간접 책임이고 그리고 쭉 그시면 돼요. 볼 필요 없고 5번 죽어도 퇴사 안 된다. 죽어도 뼈를 묻은 거예요. 사원총회는 뼈를 묻은 거예요. 회사에. 죽어도 괜찮다. 아니, 죽으면 괜찮지 않죠. 이상하지. 그렇죠? 자, 넘어가세요. 네. 상호회사 기간. 뭐 적을 거 없는데? 사망 안 된다. 사망 안 된다. 유한 간접. 끝이에요. 자, 상호회사의 기간. 여기 왜 이렇게 많냐면 주주총회는 우리가 계약법 있잖아요. 계약법에 한가해서 조금만 이렇게 첨가 하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얘는 계약법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놓다 보니까 양이 이만큼 많아. 근데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다. 한 문제,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올 건 뻔하고 90%는 그 정도고. 자, 사원총회. 요거는 사원총회 소집과 의결권 누가 있냐? 사원총회는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이사에서 소집한다. 자, 물론 소수 사원도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상호회사의 사원은 상원총원에서 각각 한 개의 의결권. 요것도 문제 나왔었는데 틀린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한 개의 의결권이 있다. 그렇죠. 각각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보험 하나에 두수라 그래. 두수. 그러니까 하나만 있겠죠. 근데 두 개라고는 그때 보기가 한번 나왔어. 두 개. 상호회사는 상호총원에 대응하는 기간 정하여 있다. 이 상호총원은 규정하였다. 근데 이제 2번에서 할 때 한 개 의결권은 있다. 예외적으로가 나와요. 예외적으로. 여기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예외적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그냥 이거 뭘 한다. 이게 주문이잖아요. 주문이 맞으면 뒤에 보조해도 맞는 걸로 가면 돼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상호회사는 사원총회 각각 한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예외적으로 보험가입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이해되죠? 거의 안 나오는데 혹시 하면. 소수 사원총회는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어차피 예를 들어 의결권인 사원총회 어차피 의결권인데 자, 주주 제한권 있죠? 주주 제한권 박스 안에 못 찾았어요? 자, 67페이지 저기 소수 사원권 보면은 2번에 박스 안에 있죠. 거기에 조그맣게 권리의 내용, 상법을 준용 나오죠. 거기 1번이 주주 제한권이죠. 찾았죠? 네. 거기 옆에 보면은 일시백천 만분의 10이죠. 네, 이거 보죠. 근데 이거 외울 때 만분의 10, 뭐 업무 재산 상태는 만분의 150, 이거는 10만분의 250 이렇게 못 외워요. 외울 거면 외울 거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뒤에 거로 장난을 안 쳐요. 예를 들어서 주주 제한권 하는데 만분의 10인데 이거를 1000분의 10, 뭐 10만분의 10 이렇게 안 나와요. 뒤에는 다 똑같아. 그걸로 장난 안 치고 앞에 10이냐 150이냐 250이냐 50이냐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10만분의 1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10만분의 20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만 외우면 돼요. 10, 15, 25, 250, 251, 55. 이해돼요? 그래서 250은 뭐 있어요? 예, 이사의 해임 청구권,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그렇죠? 뭐 옆에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250 쓰고 이사의 이위 아,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맞아? 자, 위 하죠. 위 250은 위. 그럼 만약 150은 검, 이검. 나머지는 200, 그 다음에 50은 예. 연락권 회. 그래서 앞자 따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여기 있잖아요. 그거만 외우시고 아유 다 귀찮다 그러면 하나만 외워요. 뭘 외우냐? 250 있죠? 그것만 외워요. 250. 예, 250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많이 나온 게 이게 근데 5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거. 전에는 항상 나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안 나왔어. 제껴? 아, 혹시 이거 그냥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냥 안 되니까 250 하나 외워요. 그냥 두 개만. 자, 2, 3의 청산인 해임 청구권하고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그거만 외우자. 그거만 250. 됐어요? 그거만 외워요. 넘어갈게요.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5년 동안. 자, 상법을 준용한다. 넘기시고 상호회사 계산, 정관의 변경, 사원의 퇴사는 어떻게 되냐? 회사의 계산은 옆에 69쪽. 상호회사의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잠깐만. 유지를 위하여 그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상호회사의 이익금은 각 사고 연도 말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그러나 설립비용과 사업비 전액의 상각 그리고 손실보전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회사는 채권자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이거? 1순위가 누구예요? 국가 다음에 누구예요? 일반 채권자라고 했죠.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면 요놈이잖아요. 요놈. 그렇죠? 요놈이 이렇게 갔으니까 1순위가 되니까 얘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면 가지 말아라. 이해하면 돼. 이거 상호회사를. 그렇죠? 주식회사는 아니잖아요. 채권자, 계약자가 먼저 우선이에요. 주주보다. 자, 준용한다. 그래, 준용하는구나. 정관의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의결수 가반에서 4분의 1수로 해야 된다. 넘기시고 사원의 퇴사가 중요합니다. 사원의 퇴사. 상호회사의 사원은 정관 후 정원은 사유 발생, 보험 관계의 소멸로 퇴사. 사원이 사망한 경우는 그 상속분 지분을 승계하여야 사원이 된다. 퇴사한 사원은 그 권리에 따른 헌금을 청구할 수 있다.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상대월이라 하여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거 오탈까요 아닐까요? 여기만 2년. 원래 계약법은 몇 년? 3년. 3년 무조건 3년. 왜 3년이에요? 계약자가 일하는 건 3년. 그렇죠. 법에 나오니까 3년. 그럼 보험자가 하는 건 2년. 근데 여기는 자 환급 청구권 누구 거예요? 계약자. 그렇죠. 근데 3년 해야 되는데 2년 특별하죠. 얘만 그래 얘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 얘만 2년이. 자 그러니까 약간 요런 개념이 있어서 그래. 계약자인데 실적으로 오리지널 계약자가 아니잖아요. 지들 돈 벌려고 비영리니까 지들끼리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실적으로 계약자로 보기에는 약간 모자르니까 2년 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해산과 청산. 자, 해산은 청산? 자, 해산과 청산 뭔 차일까요? 해산해, 청산해. 자, 해산, 청산. 우리나라는 무조건 등기를 해서 해산은 먼저고 해산해, 해산, 청산해. 등기. 자, 얘 차이는 청산이 먼저 할까요? 얘를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그쵸, 먼저 썼잖아요. 먼저 하겠지. 쉽게 말해 우리 의학을 배웠잖아요. 얘는 내사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심정지. 이해돼요? 얘는 내사, 얘는 심정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사만 거야. 야 해산해, 다 해. 여기는 뭘 할 수 없어요. 해산해 하면은 계약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딱 하면 이때부터 청산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산 작업을 해서 등기를 딱 하면 청산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렇죠? 이거는 내사라고 보면 해사는 내사. 청산은 죽은 거. 심장 죽은 거. 우리나라는 심장 죽어야지 죽는 거예요. 심정지. 근데 해산하고 근데 처음부터 청산하면 되지 왜 해산을 할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 자녀 재산 있잖아요. 망했어. 망해도 뭐가 남아요? 건물 같은 거 있고 쉽게 말하면 불타면 뭐가 남아요? 이거 뼈대 있잖아. 철근 같은 거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해산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냥 자녀 재산을 처분하라고. 그래서 해산과 청산,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할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인가를 받을 때부터 2주 내 2주 또는 어죠? 모아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 또한 합병 파산에는 해산이 아닌 이상 보험업법에 따른 청산을 거쳐야 된다. 청산인은 자산 처분 순위는 누구냐? 똑같죠? 1번은 국가, 두 번째 일반 채무, 세 번째 누구예요? 보험금 책임지고 기금에 상각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이거 똑같아. 지워진 거. 자, 보이죠? 요거. 근데 요게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가 우선 먼저 오는 거예요. 상호회사는. 그 다음에 계약자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제 국내 지정.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정. 넘기세요. 자, 외국 보험의 국내 지정 74쪽. 여기까지만 하고 쉬어요. 네,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자, 우리나라, 그렇죠? 한국, 대한민국에서 보험을 영위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회사, 세 번째 외국인. 자, 외국인 이게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게 웃긴 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외국인 보험회사 국내 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 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 동그라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에 동그라미 국가에서 보험 뭐 동그라미 쳐 위에인데 이에 네? 대한민국 밖에서 무조건 둘 다 이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자, 외국 보험회사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말장난하는 거 대한민국 내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 이외하고 뒤에 대한민국 내해 국가에서 보험업 이렇게 나 거꾸로 했어. 둘 다 이외 일외. 그죠?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법령에 따라서 하는 애들이 외국이 보험회사다. 걔네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외국 보험회사에 그쵸? 국내 지점이다. 얘는 영위하는 보험 이름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됐습니다. 자, 외국 보험에서 국내 지점 허가와 취소를 어떻게 되냐? 금융위원회는 외국 보험회사의 본점이 동그라미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청문 나오죠. 우리나라 뭐든지 청문이에요. 금융위원회에서 청문을 한다. 하나만 안 한다. 뭐였어요? 그게 아까 사무소. 왜? 걔는 간부로 왔으니까. 자, 청문하는 이유는 이거를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야 하지 마. 그럼 얘는 어떻게?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청문을 거치는 건데 사무소는 간 보고 있는데 뭐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걔네. 그것 빼곤 다 청문하는 겁니다. 뭐 설계사가 잘못하면 확실해요? 맞습니다. 다 청문이에요. 자, 이게고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은 그 외국 보험회사의 본점이 각 호에 어느 해당되며 그 사에 반해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번 본점의 본점, 합병, 영업, 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래서 소멸. 두 번째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외국 감독 기관으로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 영업 정지 상당의 조치를 받은 경우. 여기서 틀리는 게 영업 정지예요. 영업 정지. 영업 취소가 아니고 1번은 취소죠. 소멸됐죠. 취소되겠죠. 2번은 영업 정지를 해도 국내 지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허가 취소해야 된다. 왜 있잖아요. 그렇죠? 3번 더 웃겨. 휴업이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도 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 응. 야, 웃기죠? 웃겨. 남들이 시키는 거. 응. 이거를 자 외국 보험회사는 우리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야? 외국이잖아요. 외국.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한반도. 여기 국내 지점 있죠? 네 지점. 얘 사장 몇 살일까요? 국내 지점 사장. 거의 30대 젊은 사람. 결론은 바지 사장이겠지. 바지 사장. 그죠? 실적으로 얘는 사장인데 우리는 사장, CEO 뭐예요? 다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죠. 다 내가 이거 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실적으로 얘는 얘 저기야 조종. 여기 과장급이야 과장급. 과장 대리급. 과장 대리급이 가서 야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그 높은 데에서 야 너 아프리카 가서 뭐 국내 뭐 거기서 해라. 대장 해라. 그거 똑같은 것처럼 외국 보면 과장도 야 너 한국 가가지고 국내 지점 너 CEO 해. 사장 해. 그래서 온 거예요. 얘. 그러면 결론은 얘는 독단적인 거예요? 아니면 얘 똘만이에요? 똘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영업 정지가 된 거. 정지하거나 휴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얘도 쉬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허가 취소해야 된다. 허가 취소. 그렇죠?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얘가 쉬면 잠깐 쉬면 되잖아요. 근데 허가 취소해야 된다. 됐죠? 그건 항상 그래. 시험 문제 이걸로 가끔 나오는 게 자,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에만 하고 그 영업 정지는 괜찮다 이렇게 나와요. 영업 취소됐을 때 이렇게 나와요. 영업 정지는 취소 안 해도 된다. 이해돼요? 아직까지 뭐 7일 이런 거 장난치는 거 없었고 본점이 중요하고 본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ARG 혹시 알아요? ARG 몰라요? ARG 몰라요? ARG? 얘를 알지. 그게 있었는데 그게 잠시 이게 그때 영업 정지됐었잖아요. 쇼크 와가지고 그 몰라요? 그래서 AIA를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몰라 하여가 다 바뀌었잖아 우리 이름. 예, 왜 바꿨을까요 그거? 이미지 누가 들어? 취소됐는데 이미지 바꿨다가 얘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ARG 나왔잖아요. ARG. 자, 2번 보면은 자,
헷갈려. 2번 보면은 청문을 거쳐 보험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자, 보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쵸? 결론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회예요. 위원회. 우리가 하는 건 다 위원회. 위원회. 하지만 아니 여기까지. 자, 위원회가 영업 정지 또는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국내 자산 보유 유무는 책임 준비금 및 비상 위험 준비금을 어디에? 대한민국에 보유해야 된다. 대한민국 내. 지금 읽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시험장 가면 이게 헷갈려. 어떻게 하나 책임 준비금 비상 위험 금을 외국 본점에 예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대한민국. 왜 먹튀하면 어떡할 건데? 그죠? 먹튀하지 마라. 먹튀하지 마라. 외국산의 국내지주 대표자는, 자, 요것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외국 회사의 국내지주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됐죠? 국내지주 대표자는 합병회사의 대표 사원의 권한을 갖는데 회사의 대표는 사원의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권한이 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도 얘 CEO인데 여기는 과장이지만 여기 CEO잖아요. 대장인데 얘는 재판의 모든 걸 갖고 있고 이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3번. 자, 외국 보험 국내 지정 대표자는 퇴임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 관하여 대표자의 변경 등기 있을 때까지는 계속 대표자의 권한 의무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이게 나오는 거야. 자, 얘가 했는데 얘 잘렸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익자하고 똑같아. 수익자 했었죠? 안 했어. 자, A, B. 자, 아니야. 헷갈린다. 이러지 말고. 자, 그럼 간단하게 해요. 자, 얘가 여기가 CEO가 고용기야. 예를 들어 고용기가 딱 있는데 얘는 야, 형, 딱 가서 이거 해. 대표가 딱 있는데 나 안 할래. 그럼 어떻게 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는데 바로 된다? 2주 걸리죠. 2주. 예, 2주 안에 해야 되니까. 자, 등기하러 가는 도중에 나는 뭐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일이 벌어졌어요. 요 사이에. 누가 책임진다? 얘는 나 사퇴했어. 그냥 나 안 할게. 사표 내고 가버렸어. 등기는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등기를 안 하고 나 못해. 더러. 내 못해. 사표 내고 가버렸는데 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얘 이름으로 보험을 들 수 있다 없다?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얘가 져야 된다. 등기하기 전에 얘가 한 짓은 한다.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보면 자,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분 대표자 퇴임 후에도 사표를 낸 후에도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에 관하여 대표자의 변경이 등기가 있을 때까지 등기죠. 등기. 계속하여 대표가 권리의 의미를 가진다. 얘가 잘못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해되죠? 뜻이 문제예요. 그게. 외국인 국내지는 잡무처리자. 자, 잡무처리자. 옆에 청산이라고 보면 돼. 우리 청산 했었죠? 잡무처리자가 청산이에요. 자, 청산인은 국내 보험회사에서 이제 법원이 이제 정해주는 거고, 잡무처리자는 이들이 하는 거야. 이들이 본원에서. 그래서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는 본원을 폐업하거나 해산 쭉 하고 잡무처리 규정이 있으므로 청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6번 중요치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보험회사 국내지배 적용 제외는 뭐냐? 안 해도 되는 거. 외국 보험 국내지배는 법령위원회 설립 운영 등으로 그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 일꾼을 제한한다. 1번 상호 및 명칭에 관한 규정. 그래서 안 써도 된다 그랬 뒤에 해상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 이런 거 안 써도 된다 그랬죠. 합병 계약액 등에 관한 규정, 총회 결의에 관한 규정, 청산이라는 규정, 해산의 강제 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똘만이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본점이 따로 있잖아요. 그냥 야, 너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잡무처리 있잖아요. 청산이 필요 없는 게 뭐야? 얘에서 파견해서 잡무처리자가 가서 갖고 이렇게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상호 및 명칭에 관한 규정 요것만 별표 쳐놔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10분만 쉬고 바로 가겠습니다. 저거 좀 꺼주시죠. 네.